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캐파 기준으로 목표가 산출하는 건데, 자, 달라질 수 있어요. 양극재 캐파 증설하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양극재 가격, 네, 톤당 5천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만 톤이면 얼마죠? 5천억이겠죠? 그래서 톤당 5천만 원 잡고, 물론 톤당 6,500만 원을 잡을 수도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6,500만 원 잡았으니까. 영업이익률은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PER을 5대 1000왕 평균 PER을 올해 기준으로 45배인데 2027년 20배까지 떨어진다고 봤어요. 그거를, 자, PER 배수를 뭐에 곱한다? 네, 영업이익으로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PER 배수를 영업이익으로 곱한 다음에 상장 주식수로 나누면 적정 주가가 나오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27만 5천 원대고요. 그죠? 2025년 기준으로는 41만 원대가 나오고요. 2027년 기준으로는 54만 원까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바뀐다 했죠? 캐파가 늘어나면 당연히 더 매출이 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양극재 캐파랑 톤당 가격 올리면 매출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 있는 변수라는 거예요. 그죠? 영업이익률도 저는 7.5% 잡았는데, 단결정 양극재 차세대 그 망간리치, 미드니켈, 하이망간 이런 양극재 하면 이것도 높게 잡으실 수 있어요. 뭐 9%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ER 5대 1000왕 2027년 기준으로 20배 너무 낮다. 난 30배 줄 거야. 그러면 그 추정치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상장 주식수로 나누시면 돼요. 이걸 직접 계산해보세요. 이것도 뭐 소수점 세 자릿수까지 끊어달라고 하시는 분은 이거 수식이 걸려있어서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엑셀에 넣어놓고 작업해보세요. 변수가 뭐다? 양극재 캐파, 양극재 가격,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그 PER, 5대 1000왕 평균 PER. 나는 5대 1000왕 평균 PER 말고 그냥 에코프로비엠 2027년 평균 PER로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객관성이 떨어지죠. 그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비교가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54만 원이 나와, 2027년까지. 그럼 현재 주가 기준으로 100% 넘게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으니까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캐펙스 증가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 여지가 있고, 양극재 가격 톤당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P 가격에도 상승 여지가 있고, PER 상대적인 멀티플이 나는 20배밖에 안 줬지만 그때 양극재에 대한 뭐 캐파가 더 훨씬 부족 상태가 와서 양극재 업체들에 대해서 PER 밸류를 최소한 30배는 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더 틀려지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G화, LNF, 코스모 신소재 다 계산해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다 5개를 계산해서 어느 게 상승률이 가장 높을까요? 댓글로 한번 달아봐 주세요. 그럼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준 연도는 저희가 2026년에 아마 수요 공급이 다소 역전되는 현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26년 현재 다 찾아보세요. LG화학 나온 캐파 기준, 코스모 신소재 나온 캐파 기준, 포스코 퓨처엠 나온 캐파 기준, LG화학 나온 캐파 기준, 에코프로비엠 캐파 기준으로 하시고, 톤당 가격이랑 PER 5대 1000왕 평균 PER은 제가 준 기준점, 저는 PER 2026년 기준 23배를 줬어요. 이 23배 기준, 톤당 가격도 5천만 원 기준, 영업이익률도 똑같이 7.5로 잡으시고 했을 때 어디 수익률이 가장 높은지, 어디 목표 주가가 가장 높은지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거 미치도록 재밌으실 거예요. 네, 그 양극재 5대 1000왕 계산해 보세요. 자, 이제 뒷부분은 빠르게 볼게요. 실적, 에코프로비엠 내후년, 올해 평균 매출 성장이 50% 이상 나옵니다. 영업이익 성장률 한 47% 나와요. 그래서 PER이 2025년 기준으로 34배까지 떨어진다. PER보다 어떤 개념이 더 성장 구조적인 성장주 에코프로비엠은 더 맞다? PEG가 맞다. 그래서 PEG를 계산해봤더니 에코프로비엠이 PEG로 계산해봤더니 2025년 기준으로 0.8배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PEG 1배 미만이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1.5 피터린치, 이 PEG 개념을 고하는 피터린치 기준은 1.5배면 고평가라고 보고 있는데, 2023년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PEG가 에코프로비엠 1.2배예요. 근데 2025년 기준으로 하면 0.8배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비싸다고 말하기는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내년에 6천억대, 내후년에 7천억대로 늘어나고요. 순차입금 비율도 8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적정, 뭐 엄청
그 순차익금이 높다고 보지는 않고요. 현금성 자산이요 2025년 기준으로 2조 2천억까지 늘어나니까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보통 100%를 잡는데 저는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주는 한 150%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 154%까지 떨어지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캐펙스 투자를 하는데 최근에 또 4,400억 전환사채로 또 현금을 또 조달받았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타 양극재 업체들 밸류 비교해보면 에코프로비엠이 벨기에 유미코와 포함해서 2023년 기준으로는 평균치보다 다소 비싼 수준이고요. PER로 치면. 그리고 2023년 PER로 봐도 다소 비싼 수준이에요. 근데 EV EBITDA로 기준으로 하면 EV EBITDA는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네. EV EBITDA 관련돼서 우리가 꼭 뭐 체크해야 될 그 지표는 나중에 PER이랑 비교해서 설명드릴 때 저희가 또 기초 핵심 그 설명 그걸 또 한번 영상으로 PD님하고 한번 만들 거예요. 그런 기초 영상들도 재밌게 많이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EV EBITDA로는 평균보다는 싼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이익률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첨단 소재 사업부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부도 포함돼서 6.1% 나오는데요. LG화학도 양극재 사업부만 치면 가장 좋습니다. 8.5% 나오고요. 그 다음에 랭킹 2등이 에코프로비엠 6.4%인데 에코프로비엠 아까 데이터 보셨지만 7%대까지 영업이익률 회복될 거라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업체 중에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PEG 값을 보면 요거 LG화학이 PEG로 계속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요 낮은 수치가 보이시죠? 근데 에코프로비엠도 올해 기준으로는 1.2배지만 2025년 PEG 기준으로는 0.7배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PEG 관점에서 보면 2025년까지 굳이 팔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급 현황인데요. 네, 줄기차게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고 있죠. 근데 요 특징 연기에 보시면 자, 연기금이 장기 투자 물량이죠. 계속 삽니다, 연기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연기금 늘어나고 있고요. 요 소위 말하는 장기성 물량인 보험도 최근에는 매수를 하고 있죠. 저희는 숏만 치진 않아요. 사모펀드가 롱숏 섞여 있는데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심지어 기타 법인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긴 121 호흡으로 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계속 1등, 2등 앞다퉈서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외국인이요. 120일 동안 4,200억 팔았고요. 기관이 또 미친 듯이 팔았습니다. 6,900억 팔았습니다. 요건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가격대, 요 의미 있게 보는 가격대 어떻게 정한다고 했죠? 이 캔들이 많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그 많이 겹치는 구간이 저항으로 될 수도 있고 거기가 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지지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대 26만 9천 원, 28만 3천 원, 29만 4천 원, 30만 4천 원. 요 가격대가 가장 많은 이 캔들, 요 봉 있죠? 요 봉들이 많이 겹치는 구간이다. 주봉상에서는 22만 원, 25만 7천 원, 2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봉 보시면 올랐다, 조정받았다, 다시 오르는 상태고 옆으로 약간 살짝 기고 있는 상태죠. 절대 추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121선이나 6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 중기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 거래량도 없어요. 거래량도 많이 줄었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바닥이에요. 근데 아까 연기금 수급 들어오는 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주봉 볼게요. 주봉은 아까 이 의미 있는 가격대 말씀드렸는데 지속 상승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옆으로 기고 있는 형태죠. 절대 추세 하락이 아니에요.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기관 수급 바닥이고 외국인 수급 바닥이에요. 기관 외국인이 줄기차게 팔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월봉 보시면 월봉도 상승하고 옆으로 기고 있다. 그죠? 그래서 월봉상에서는 22만 4천 원, 26만 2천 원, 28만 8천 원이 의미 있는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현황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도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항상 공매도에서 1등, 2등 다투고 있어요. 그냥 공짜로 빌리는 거 아니에요. 차익 기간에 제한은 없는데 계속 이자 내면서 빌리고 있고요. 공매도 지금 물량 자체가 씨가 마르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BM 한 달 동안 공매도가 매매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16%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누적 공매도량인데요. 어제
목요일자 기준으로 2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에코프로 BM도 이 공매도 어찌됐건 되갚는 물량. 예. 근데 그 기준점은 3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예. 소위 말하는 공매도가 되갚아야 되는 숏 스퀴즈. 네.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지금 에코프로는요, 이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대차 잔고가 줄고 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중간중간에 대차 잔고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막 갚은 거 갖고 또 공매치고 갚은 거 갖고 또 공매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주가는 견조하지만 뭐 공매도에 의한 숏 스퀴즈 물량이 대거 들어오려면 약간 더 주가가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야 되지 않을까. 3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수주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 지금 삼성 SDI 등 LG 엔솔량 수주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다 나왔죠. 포스코 퓨처엠 나왔죠. LNF 나왔죠. 코스모 신소재 나왔죠.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LG 화학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게 삼성 SDI가 됐든 LG 엔솔이 됐든. 근데 삼성 SDI 눈여겨봐야 될 게 북미하고 지금 유럽에서 출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발 수주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에코프로비엠 전동공구 쪽 매출 제발 본전 수준만 유지해라. 지금 15% 매출 차지하고 있는데 전동공구 여기서 더 나빠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기엔 생각보다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 기본만 해줘라. 세 번째, 판가 빠지는 거. 6월달 수출 데이터 NCA가 엄청나게 잘 나왔다니까요. 에코프로비엠 NCA 절대 강자죠. 그리고 5월달에 탄산유통 박살난 거 100% 상승한 거 언제 반영된다? 9월달에 반영된다니까요. 그래서 양극재 판가 두 자릿수 이상 빠질 거다? 그것도 맞지 않다. 판가도 생각보다 덜 빠질 거다. 그리고 판가 빠지는 거 지금 뭘로 회복하는 줄 아세요? 뭘까요? 환율이 좋거든요. 지금 환율로 회복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실적 잘 나올 거예요. 실적 2분기 실적 컨센 부합하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다. 12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차세대 양극재 하이만간, 망가니치, 그 다음에 미드니켈, LFP 가장 잘 준비하고 있다. 그 차세대 양극재 관련돼서. 수급 미친 듯이 지금 무슨 수급이 들어오죠? 패시브 수급이 들어온다. 코스닥 글로벌 ETF 삼성 거, 미래에셋 거. 그 다음에 심지어 삼성에서 레버리지 2배짜리 2차전지 소재 ETF, 삼성에서 2차전지 소재 탑10 ETF, 거기서 다 1등 종목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에서 뭐 나오죠? 미래에셋 2차전지 소재 ETF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57% 담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패시브 수급이 ETF 들어올 수밖에 없고, 미래에셋하고 삼성이 만들면 다른 자산운용사 뭐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하나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미친 듯이 또 ETF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수급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수주가 지금 너무 안 나온다. 제일 중요한 거 삼성 SDI향이든 LG 엔솔향이든 대규모 수주가 10년짜리 바인딩 계약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에코프로 BM 지금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판가 여기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앞으로 좋아질 거다 보고 있고, 캐파로는 뭐 압도적으로 2027년 기준으로 71만 톤인데 판매량 기준으로도 60만 톤 판매하겠다고 했으니까 판매량 기준으로도 뭐 압도적인 1등이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굳이 전혀 팔 필요가 없고, 에코프로 신규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근에 주가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예를 들어 재미난 건 요새 에코프로 그 네이버 카페나 무슨 카페 한 주 모으기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에코프로도 매력적이지만 에코프로 BM도 양극재 국내 원탑이니까 월급에서 일정 부분 뭐 매달 적립식으로 뭐 10%에서 20%를 에코프로 BM 뭐 10주 사 모으기 운동 그거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양극재 시장이 내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수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 LG와 코스모 신소재, 뭐 LNF 이런 회사가 가장 최고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계속 좋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요. 또 중요한 수주 계약이나 실적이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